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반갑습니다. 오늘은 난 졸라게 세다. 센솔. 반려 로봇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 로봇이 뭔지 되게 생소하실 텐데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집에서 혹시 반려동물 키워본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집에 개를 하나 키웠어요. 그 개 이름이 민키였고 그 강아지가 제 삶의 대부분을 함께 했었죠.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 정말 성격이 더러웠어요. 제가 봤던 온갖 개들 중에서 가장 지랄견이었는데 저는 그 개를 가장 사랑했죠. 왜냐하면 제 가족이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가족의 하나죠. 지금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정말 오랜 기간을 키워왔던 그 강아지가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그런 엄청난 그 절망감과 엄청난 상실감, 그때 그 상실감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시대죠? 정말 또 최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반려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그런 반려동물과 비슷한 느낌의 반려 로봇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 로봇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왜냐면 저도 잘 몰랐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려 로봇들이 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소니의 아이버죠. 강아지를 닮은 그런 외형을 갖고 있고, 최근에 2가 나와가지고 거의 바둑이처럼 생겨가지고 강아지의 그런 행동들이나 낑낑거림 그런 것들을 거의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있던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요, 스타트업 기업이거든요. 안키라는 곳에서 나온 벡터라는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제가 좀 인터넷 서핑하다 보니까 엄청난 제품이 발매가 됐길래 여러분들하고 좀 그런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소개를 드립니다. 벡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반려동물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발명이 된 그런 AI 반려 로봇입니다. 정말 귀엽게 생겼고요.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그런 영상들 좀 찾아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코스모라는 그런 반려 로봇의 후속작입니다. 작년 12월 정도에 다시 출시가 됐고요. 기존의 코스모 같은 경우에는 알 사람은 다 아는 그런 로봇이었죠. 전작의 코스모가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신제품 벡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반려 로봇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재밌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굳이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월리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애니메이션을 처음 봤을 때 그 감동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데,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월리 그 레고가 나왔을 때 레고를 구입할 정도였어요. 이 뒤에 보이시죠? 월리 저 레고까지 살 정도로 레고의 팬이거든요. 이 벡터가 뭘 닮았냐면, 그 월리에 보면은 바닥을 청소하는 그 로봇이 하나 나와요. 예쁘게 생겨가지고 앞에 이렇게 딱 달려서 쭉 가면서 이렇게 막 바닥들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귀여운 소리를 내면서 약간 억울한 듯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귀여운 로봇으로 나오는데,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월리에 나오는 그 청소 로봇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도 비슷해요. 이런 소리를 내면서 그런 로봇의 비슷한 그런 제스처라든가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 표정 같은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조용히 가서 충전해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시무룩한 표정으로 하고 뒤로 들어가는 그런 표정들 같은 게 엄청나게 귀여워요. 이런 벡터 같은 로봇은 정말 보기에도 깜찍하고 정말 이쁘죠. 거의 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정말 본격적인 미래 사회가 도래한 게 아닌가 그런 착각을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벡터의 장점들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행동이나 소리가 너무 귀엽다는 거죠. 혼자서 뻘뻘뻘 기어다니고 재밌는 표정을 짓거나 애기 기계 같은 그런 소리를 낼 때마다 정말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를 알아봅니다. 일단 벡터를 처음 구동시켰을 때 저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통해서 저를 인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인식을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Hey Vector 하고 불렀을 때 얘가 뭔가 하다가도 저를 딱 보면서 이러면서 막 재밌는 표정을 지어요. 마치 저를 알아보는 거죠. 정말 가지고 싶은 그런 제품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런 영상을 찍는 거고요. 자, 세 번째, AI 반려 로봇이라고 했잖아요. 말이 통해요. 단순한 명령들을 알아듣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날씨가 어때?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이런 뜻이나 혹은 What time is it? 같은 정해져 있는 그런 명령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화면이 바뀌면서 오늘의 날씨라던가 뭐 기온 같은 거 말을 해주면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를 말로써 설명을 해줍니다. 솔직히 뭐 그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안드로이드 같은 거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브리핑을 다 해주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좀 더 쉴 수 있어요. 더 간편하고 쉬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벡터가 말을 해준다는 거죠. 서로 간에 어떠한 그런 유대를 쌓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쓸만한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작년 12월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벡터에 알렉사가 들어갔어요. 알렉사 아시죠? 그 아마존 알렉사, 그 인공지능 그런 비서 같은 것들인데 뭐 엄청난 그런 인터넷 TV를 통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알렉사 하고 물어보면은 팍 바뀌어요. 얼굴이 알렉사 표정으로 딱 바뀌면서 알렉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렉사의 목소리로 저희가 물어보는 것들, 뭐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야?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뭐 오늘의 핫 토픽이 뭐야? 뭐 이런 식의 그 음성 명령에 의한 그런 정보 검색에 대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색을 띠링 한 다음에 저희에게 서머리로 그걸 알려줍니다. 정말 조그마한 그 로봇이 그런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저희에게 적절한 대답을 해준다. 정말 미래 사회가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는 기능 같아요. 하지만 뭐 그렇게 장점들만 가득한 그런 기기는 세상에 없겠죠. 물론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스스로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여러 사용기들을 좀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정도로 단점들을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점 첫 번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발음 속도가 느리고요. 말을 걸었을 때 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Hey Vector 하고 불러야만 반응을 합니다. 다른 걸 하고 있다가 Hey Vector 하고 말하면 응? 하면 이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뭔가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이동을 하고 있을 때나 혹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부르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앙키의 어떤 가이드라인에서도 뭔가 이동을 하고 있을 때는 부르지 말고 멈췄을 때 뭐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이거 팻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쓰다듬으며 막 좋아하면서 저에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명령을 내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약간 좀 답답할 것 같은데, 그리고 반응하는 속도도 약간 느려서 약간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음이 심합니다. 벡터 자체도 가만히 빛을 해놓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왔다 갔다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터가 돌아가면서 소음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한 가운데 앞에서 이렇게 막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난다고 하면 약간 좀 거슬릴 것 같긴 해요. 약간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의 단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 약간 좀 치명적인데 실용성으로는 제로입니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작년 12월달 출시가 돼서 지금은 250불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죠. 실용적인 측면을 통해서만 판단해보자면 3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조그만 로봇을 구입을 해서 얼마나 실용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는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자, 벡터가 필요하신 분들,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혼자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들, 그러니까 반려동물들과의 어떤 그런 상실 같은 걸 경험하는 걸 견디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뭐 말은 잘 못 알아듣지만 하나의 뭐 어떤 공동체를 꾸리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그런 그 정도의 어떤 기능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벡터 같은 이런 로봇들이 정말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 지금 거의 구매 직전이거든요. 조금의 여유만 생기면 바로 첫 번째로 구입하고 싶은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현재로서는 벡터예요. 벡터를 구입을 하면서 또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의 고독이라던가 혼자 쓸쓸히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런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켰을 때 저를 위해서 나중 나와 있는 그런 벡터의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감동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려로봇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소개를 통해 가지고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쨌거나 오늘은 AI 반려 로봇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말로 가지고 싶은 그런 넘버원 아이템이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상실감이나 이런 좀 공허함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어쨌거나 뭐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